보자. 제가 뭐 레퍼런스로 이제 가지고 온 거 참고 자료죠. 레퍼런스라는 게 그죠. 레퍼런스로 참고한 게 요 두 개예요. 어제 잠깐 보여드렸긴 했는데 요 사이트랑 요 사이트인데 일단 나중에 여러분들도 뭔가를 만드실 때 레퍼런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레퍼런스가 꼭 있어야 되고 레퍼런스 없이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거 없이 그냥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 똑같이 뺏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참고할 건지 이런 걸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링크는 제가 드렸는 여기 안에 있거든요. 여기 안에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지고 저랑 공통 예제는 공통 예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서 보고 여기 참고해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거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구석이라고 하는 거. 구석. 자, 개발자 도구라는 거는 자 여기서 웹 브라우저에서 F12번 누르면 돼요. F12번.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얘들이 개발자 도구예요. 개발자 도구. 우리는 이걸 많이 봐야 됩니다. 이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차례로 좀 볼게요. 위에 이 부분은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요거 X 하면 돼요. 요거는 X. 클로즈. 닫으시면 되고, 우리가 볼 거는 엘리먼츠랑 콘솔, 요 두 개, 일단은 요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타일즈라고 있죠. 이 부분, 스타일즈. 이 부분이요. 콘솔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JS라고 줄여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바스크립트 볼 때 콘솔 창을 볼 거고요. 그 외에 여기 뭐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알면 좋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혹시나 필요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먼츠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먼츠. 자, 그 다음에 여기 콘솔은 일단 놔두고 엘리먼츠랑 스타일즈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 볼게요. 지금 이게 열었는 거 이게 개발자 도구입니다. 개발자 도구. 이게 개발자 도구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뭐 어떤 게 있지? 개발자 도구의 첫 번째로 엘리먼츠라는 게 있고 스타일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콘솔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제 엘리먼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요소죠. 요소. 스타일은요 그냥 우리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스타일. 저게 뭐냐 이거죠. 요소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웹 브라우저가 이거 일일이 다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실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라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웹 브라우저 우리는 뭘 쓰죠? 크롬이잖아요. 웹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할까? 원리라고 할까? 요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웹 브라우저가 화면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우리는 그려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면 있죠. 디자이너가 했던 뭐 내가 했던 여러분들이 했던 간에 디자인했을 거 아닙니까 화면을. 그러면 그거를 이 웹 브라우저에 그려내는 방법 웹 브라우저가 이 화면을 그려내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웹 브라우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 세 개를 읽어요. 읽습니다.
이거를 이제 HTM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걸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문서라고 할게요. 웹 문서요. 웹 문서. 웹 문서. 웹 문서를 누가? 내가 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었겠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잠깐 적어봤잖아요. 그거가 문서예요. 웹 문서. 웹 문서를 읽어요. 읽어서 엘리먼트랑 와 스타일즈를 만들고 그걸로 화면을 그려냅니다. 이걸로 화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원리가 그렇습니다. 웹 브라우저 안에 엔진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엔진. 크롬에는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웹 브라우저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엔진이 내가 작성한 웹 문서를 읽어서 내가 작성한 웹 문서를 읽어서 요소 엘리먼트와 스타일즈를 만들고 그걸로 화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로.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이 개발자 도구에 요거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와 스타일즈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작성한 웹 문서를 요렇게 웹 브라우저가 만들어낸 겁니다. 웹 브라우저가 여기 생긴 게 HTML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이것도 CSS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와 이거를 갖다가 HTML이다, CSS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HTML하고 CSS가 아니라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작성한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면은 그걸 그냥 웹 문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웹 문서를 크롬이 이 웹 브라우저가 그 놈을 읽어요. 그러니까 파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읽어서 엘리먼트라는 걸 만들고 스타일즈라는 걸 만들어요. 지가. 그래서 이걸로 화면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왜 있느냐?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개발자가 웹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요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잘못 나왔으면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요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고요. 거기 안에 이 엘리먼트와 스타일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요소예요. 지금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소들이에요. 요소들. 요렇게 생겼는 애들이 있죠. 꺽쇠로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태그예요. 태그인데 실제로 이제 여기는 요소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소라고 표현해요. 자, 이 요소들 요소요. 요소요. 요 마우스를 올려볼까요? 이렇게. 어떤 거는 요렇게 뭔가 표시가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요소도 있어요. 자, 상관없이 일단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세요. 자, 이쯤에 헤더라는 거 있죠. 헤더. 저랑 같은 거 보고 있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헤더. 여기를 마우스를 올리면은 어떻게 해요? 파란색으로 뭔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자, 이게 헤더라는 요소다 그 말입니다. 헤더라는 요소. 이거 가지고 내가 작성한 웹 문서를 웹 브라우저가 읽어가지고 이 엘리먼트라는 요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탁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여기에 요 모양 있죠. 이걸 뭐 토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화살표 있어요. 그죠? 화살표를 클릭해 볼까요? 화살표를 클릭. 그러면 또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요소 하나 더 있죠. 여기 마우스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 또 뭔가 주황색하고 뭐 파란색의 어떤 영역이 또 잡힙니다. 그죠? 또 요거를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뭔가 요소가 하나 있고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요소에 화살표가 있으면은 또 눌러가지고 보는 거예요. 요소가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지금 오늘 당장 할 건 아닌데 이 웹 화면은 그러니까 모바일이든 웹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화면은 전부 다 이런 박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박스로. 요 작은 거, 이 글자 요것도 박스고요. 박스. 이건 그림이겠죠. 그림 박스. 이 박스를 이렇게 또 큰 박스에 담고, 요 두 개 박스를 큰 박스에 담고, 요 놈의 박스를 또 큰 박스에 또 담고, 요거를 또 여기다 담고, 이거를 헤더라는 박스에 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규칙이에요. 그거는 규칙. 작성하는 규칙이다. 자, 그러면 자, 요게 다 요소인데, 자, 다시 요거를 닫아 보시고, 요것도 닫아 보고, 요것도 닫아서 헤더요. 헤더만 이렇게 또 놔두세요. 헤더만 하나만 다시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div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있죠. 자, 헤더와 요 그냥 div라고 할게요. 편의상 div와 헤더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에 관합니다.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헤더와 div라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헤더 아래에 헤더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또는 아래에 헤더 아래에 있다 표현 그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표현 방법이 헤더 아래에 어떤 거 div라는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div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헤더 요소 아래에 div 요소가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헤더는 div의 상위 요소고 div는 헤더의 하위 요소입니다. 하위 요소. 자, div를 열어보면은 A라는 게 있고 nav라는 게 있어요. A와 nav 여기 있습니다. div는 A와 nav의 상위 요소입니다. 상위 요소. A와 nav는 div의 하위 요소예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볼게요. 헤더는 A와 nav 요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상위 요소는 맞아요. 상위 요소. 그죠? 상위 요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요 이너도 상위 요소고 요 div 요것도 상위 요소고 헤더도 상위 요소예요. 누구한테? A와 nav 입장에서는. 이 요소 입장에서는. 맞나? 여기까지 되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을 쓰느냐? 자, 헤더의 자식 요소는 div다. 이렇게. 자식. div의 부모 요소는 헤더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A와 nav의 부모 요소는 뭐다? div다. 이렇게요. 바로 직계 비속 존속이라고 하나? 직계 바로 내 위, 바로 내 밑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 요소, 자식 요소. 근데 헤더는 A 입장에서 nav와 A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 가야 되잖아요. 두 단계 가야 되잖아. 그럼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조상 요소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조상 요소라고까지 표현할 필요 없이 부모, 자식 아니면은 전부 다 상위 요소 아니면 하위 요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A와 nav 입장에서는 div 이 요소는 부모 요소이면서 상위 요소예요. 나보다 위니까. 그죠? 부모 요소이면서 상위 요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려내는 거라서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봅시다. 자, div A와 nav 이 요소 입장에서 이 div는 상위 요소이자 부모 요소다. 헤더는 A와 nav 입장에서 헤더는 그냥 상위 요소예요. 부모 요소는 아닙니다. 부모는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헤더 입장에서 div
헤더 입장에서 div는 뭐다? 하위 요소이자 자식 요소예요. 헤더 입장에서는 div는 하위 요소이자 자식 요소다. 헤더 입장에서 A와 내부는 하위 요소예요. 그냥 하위 요소. 하위.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은 아니에요. 자식의 자식 아닙니까? 맞죠?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하위 요소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뭐 조상 요소, 자손 요소 뭐 이런 식으로도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더 헷갈리고 그냥 부모, 자식 아니면은 전부 다 상위, 하위 그 위에는 그러니까 부모도 상위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위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부모, 자식, 상위, 하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요소가 어디를 그리고 있느냐, 여기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div 아래에는 하위 요소, 자식 요소가 두 개가 있어요. 자식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자식 요소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식 요소 얘들끼리의 관계는 뭐냐 이 말이에요. A와 내부 이 서로 관계는 뭐냐 이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한 부모 아래에 있는 그 자식들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하죠. 예, 형제, 자매, 남매 뭐 이렇게 하죠. 그냥 다 통틀어서 형제라고 하죠. 얘들끼리는 형제 요소입니다. 서로 형제 요소예요. 자, 개념을 조금 정리하면은 상위 요소, 하위 요소, 그 다음에 부모 요소, 자식 요소, 그 다음에 형제 요소. 요거를 이제 조금 이해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 딱딱 갖다 대요. 갖다 대고 화살표가 있으면은 요걸 또 열어봐요. 열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봐봐요. 클릭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영역이 잡힙니다. 왼쪽 그림에, 왼쪽 화면에. 걔들이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소예요. 그거를 이제 한 5분 정도 들여볼 테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요 개발자 도구니까 조금 또 편하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얘가 지금 헤더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럴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렇게 생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마우스 딱 올려보면은 select element 페이지에 뭐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네,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selector라고 하겠습니다. selector. 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선택자요. selector 선택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택자나 셀렉터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화면에서 직접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 홈 버튼, 이건 뭐 즐겨찾기인가, 요걸 클릭 딱 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딱 블록이 지정돼요. 요소에. 여기 보니까 이 요소는 버튼이라는 요소고, 그죠? 찜하기 버튼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에 보니까, 그지요? 이런 식으로 셀렉터라는 걸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요소를 화면에서 찍어 볼 수도 있다. 근데 다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딱 찍어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뭐 뒤에 가려가지고 잘 안 찍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슷한 뭐 부모 요소나 상위 요소나 뭐 하위 요소나 있죠. 그런 걸 한번 딱 찍어봐. 찍고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 아 얘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볼까? 자, 셀렉터로 나는 여기 요것만 딱 보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다. 자, 일단 정리 좀 시킬게요. 자, 그럴 때 여기를 부모 요소나 뭐 상위 요소나 뭐 있겠죠. 클릭하면은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표시가 된단 말이지. 그죠? 여기 안에서 요거를 눌러보고 그 중에서 아 얘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셀렉터를 또 잘 사용하면은 편하게 어떤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는 것도 볼게요. 토글 디바이스 툴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데스크탑, 우리가 화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데스크탑이죠. PC죠. 데스크탑에서만 이 사이트를 들어와 보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은 다 모바일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모바일에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분들 제가 단톡방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우리가 볼까요? 각자 핸드폰 열어가지고 단톡방에 링크 딱 눌러봐.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떻게 보이는가? 네. 자, 어때요? 다르게 보이죠? 지금 제가 화면에 여기랑 좀 다르게 보여요. 맞죠? 비교를 해보세요. 좀 다르게 보입니다.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뭔가 가로로 이렇게 놓여 있던 게 가로로 이렇게 놓여 있던 게 세로로 이렇게 놓여 있다거나 맞죠? 네. 이렇게 해놓은 걸 뭐라 그러냐면은 반응 디바이스에 반응한다고 해서 반응형 페이지라고 합니다. 반응형 페이지. 화면 너비에 따라서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이 위치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헤더 있고 뭐가 있고 여기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글자가 있고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고 왼쪽 정렬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레이아웃을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반응하게 해주는 거, 그걸 반응형 페이지라고 해요. 자, 이미 우리가 지금 요 개발자 도구를 여는 순간 화면 너비가 달라져요. 그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개발자 도구를 여기 이만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페이지, 웹페이지, 자 여기를 웹페이지라고 할게요. 웹페이지의 너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러면 개발자 도구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는데, 물론 개발자 도구를 새 창으로 열어서 보기도 합니다. 새 창으로 열어서 보기도 하는데요.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조금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은 모니터예요. 모니터. 그죠? 모니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뭘 씁니까? 16대 9 비율을 쓴다 이 말이에요. 16대 9. 지금 모니터 화면이 16대 9예요. 맞죠? 16대 9. 16대 9가 이게 제 너비가 픽셀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웹은 픽셀이라는 단위를 써요. 너비가 1920입니다. 1920. 그 다음에 16대 9면은 높이가 1080인가 뭐 1083인가 뭐 그래요. 1920 너비가 1920 픽셀에 높이가 1080짜리인 16대 9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웹 브라우저에서 보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그죠? 이 웹 브라우저 여기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줄인다고 해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보이리란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해상도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해상도라는 게 뭐냐? 단위 인치. 자, 인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위 인치 안에 픽셀, 작은 네모가 몇 개 들어 있느냐, 뭐 이런 게 해상도의 개념입니다. 예. 우리 데스크탑의 이 웹이라는 이 웹 브라우저, 이 웹 화면은요 72로 고정이에요. 웹은 72예요. 72입니다. 네, 그냥 일단 들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모바일 화면은 여러분들 기종 있죠? 여러분들 기종 지금 쓰고 있는 기종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해상도가 나올 거예요. 해상도가 나오는데 걔가 1920에 108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2000 뭐 얼마에 뭐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4K라고 해서 3800 얼마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화면이 이게 내가 너비가 1920 픽셀이라 그랬는데 크지도 않은데 왜 모바일은 그렇게 해상도가 크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논리 해상도라고 합니다. 논리 해상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없었으나 조금 지나서 아이폰에서 갑자기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말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라 그래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같은 이 단위 인치 안에 이 픽셀을 막 2배수, 3배수 막 끼워 넣어 놓은 거예요. 예, 원래는 한 10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20개씩, 막 30개씩, 40개씩 같은 면적 안에 촘촘하게 더 많이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제는 모바일, 휴대폰은 우리 스마트폰은 전부 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웬만하면 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논리 해상도라고 해서 1920에 1080이라고 해도 실제 사이즈는 그만큼은 안 돼요. 예, 논리적으로 해상도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 해상도랑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보는 해상도랑 모바일에서 보는 해상도가 조금 달라요. 모바일에서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요런 아이콘들이 모바일에 가면은 이상하게 깨져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해상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화면을 같은 모바일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화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데스크탑도 있지만 우리는 랩탑, 노트북도 있죠. 노트북은 조금 작고 노트북 크기도 다 제각각 다를 거고, 그죠? 데스크탑 모니터라도 모니터 크기도 다 제각각 다를 거고, 그죠? 막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 요거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요거 터글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있죠. 툴바 저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자, 모바일 S 320, 모바일 M 375, 425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태블릿, 그죠? 랩탑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내가 이거를 새 창으로 안 열어도 실제로는 이런 비율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요 1400, 외국은 1440으로 해놓고 많이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다 전부 다 모니터가 1920짜리예요. 그거는 실제 너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너비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물리 해상도라고 해요. 물리. 논리적인 해상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해상도다 이 말입니다. 실제 크기. 그래서 여기다가 192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딱 쳐볼까요? 여기 위에다가 이게 너비거든요. 1920. 그러면 실제로는 요 비율로 모니터 우리가 봤을 때 이 비율로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비율 조금 작아졌죠. 이게 화면 자체는 좀 작아졌지만 비율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율. 이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억지로 내가 요 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요 디바이스 요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1920 여기를 데스크탑 화면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태블릿이라고 있어요. 태블릿 768이에요. 그죠? 768 쭉쭉쭉 가다가 768보다 클 수도 있고 태블릿이 실제로 아주 화면 크기가
물리적인 해상도가 768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다 전부 다 맞춰주기는 힘들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뭐야 갤럭시 그 폴드 폰 있잖아요. 4대3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다 맞춰주기가 힘들어서 요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920에서 가다가 768 이렇게 딱 되면은 이때부터는 태블릿의 최소 너비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자, 1024 이렇게 있죠. 1024 여기 랩탑이라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걸로 이렇게 드래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1024 바로 밑에 1023부터는 태블릿으로 볼게. 그런데 태블릿을 어디까지 볼래? 너비를 768까지는 태블릿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자, 1440에서 1024 이렇게 딱 되면은 바뀌어요. 뭐가? 레이아웃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는 지점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자, 그것도 나중에 계속 제가 조금 하나씩 짚어볼 거고, 일단 지금 우리는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익혀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아예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씩 조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768에서 767 딱 되면 768에서 767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모바일로 볼게요. 모바일로 하다가 320 픽셀까지는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모바일이 너비가 320짜리 폰은 거의 없어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가 너비 수치 체계가 그 아이폰하고 우리 안드로이드 폰하고 조금 달라요. 아이폰은 약간 홀수 좋아해요. 뭐 375, 425 뭐 이런 식으로 너비가. 근데 안드로이드는 360 뭐 이런 식으로 42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앱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어플이라고 하죠. 자, 어플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표준 어느 앱입니다. 앱.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앱.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는 프리미어, 뭐 애프터 이펙트, 뭐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거 다 데스크탑 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웹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앱이라고 해요. 웹 앱.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메일 보낼 때 그런 거 메일 있죠. 네, 그런 거. 또는 우리 어제 피그마 열었을 때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웹 앱이라고 해요. 웹 위에서 동작하는 거. 그러면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앱은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 앱. 또 이 앱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다, 네이티브 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또 나누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차차 조금 알아보기로 하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들려면은 모바일 전용 앱을 내가 뭔가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요? 우리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애플은 아이폰은 어디? 앱스토어 가서 다운로드 받죠. 그죠? 예, 거기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iOS예요. iOS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이래요. 한 사람이서 다 할 수 있게끔 뭐 요즘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그랬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냥 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걔들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이 모바일 앱은 까다로워요.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요 화면 여기에 버튼 있죠. 버튼 크기는 최소 얼마나 돼야 된다. 이런 거. 요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돼야 된다. 이런 거. 컬러가 흰색하고 보라색인데 이 명암비가 시력이 나쁜 사람도 잘 보일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에 맞는가? 온갖 거 다 있어요. 그게 온갖 거 다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볼게요. 그걸 다 우리가 맞춰야 줘야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웹사이트는 좀 더 자유롭죠.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배포해서 다른 사람 들어와 보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나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반려되면은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못 받아요. 반려입니다. 반려 이유가 있거든요. 뭐 이게 뭐 안 맞습니다. 명암비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최소 뭐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안 되고 뭐 어쨌든 한 번만에 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일단 막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깊은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한번 들어봤으면 됐어요. 계속 나중에 나올 때마다 또 이야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야기하고. 근데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나중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뭐 어떤 그 뒷배경이 있구나, 그런 개념들이 있구나, 약간 그 정도로만 지금은 들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보고 이제 또 볼게요. 우리가 요걸로 요렇게 이거를 딱 눌렀어. 그러면 얘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이 테마라는 글자의 요소일 뿐이에요. 그냥 요소예요. 요소입니다. 요소. 테마라는 컨텐츠를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요 A라는 요소예요. 이 테마라는 글자 크기는, 글자 색깔은, 테마라는 글자 위치는 여기 이쯤에. 이거는 전부 다 뭘로 하느냐?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스타일. 그래서 이 HTML을 보통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스타일링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컬러가 샵 333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텍스트 섀도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거가 뭐냐? 선택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셀렉터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헤더이면서 헤더 블랙 이 말이에요. 헤더이면서 헤더 블랙. 하위 요소 이너의 하위 요소 내부의 자식 UL의 하위 LI의 하위 A에 이 말이에요. 지금 복잡하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일단은 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뭐다? 선택한 거다. 선택자다. 선택을 하고, 아까 테마란 글자 선택하고, 글자 색깔은 이렇게 해주고요. 그 글자 그림자는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게 CSS를 쓰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쉬고요. 실제 또 우리가 적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쉬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 개발자 도구하고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봤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있죠. 그거 다시 실행시켜 가지고 어제 적었던 거 아마 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 생긴 모양이 아까 전 우리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뭐랑 비슷하게 생겼다? 엘리먼트. 생긴 거 실제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엘리먼트. 자, 요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왜 이름이 HTML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던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Hypertext Markup Language. 우리 HTML, CSS는 그 제가 그냥 적는 거라서 스펠링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같은 말, 그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cascading style sheet. 네. 이게 요거가 HTML 그 풀네임이고 CSS의 풀네임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입니다.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직역을 해야 되느냐, 뭐 저도 이걸 뭐 어떻게 직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HTML 같은 언어들, HTML이라는 언어를 다 마크업이라고 해요.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CSS는 그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가 풀네임인데 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요게 HTML 약자예요. 약자고, 그냥 HTML은 내가 직접 한자 이렇게 찍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안에 문서, 자 MD라는 문서 파일을 또 만들 때도 있거든요. 마크다운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노션이 있죠. 노션에 뭔가를 적을 때 걔들 문법이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합니다. 100% 똑같지는 않아요. 마크다운 문법하고. 그렇지만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고요. 마크업이나 마크다운이나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고, 자, 그거를 뜻하고요. 자,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자, HTML이라는 이 파일, 얘를 제가 아까 전에 웹 문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웹 문서, 그죠? 웹 문서예요. 그냥 문서에는 양식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뭔가를 작성할 때 회사 양식에 맞는 문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웹 브라우저가 이 웹 문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규칙, 정해진 대로 적어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HTML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제 했는 거 열어보면 됩니다. 이게 안 열리시는 분은 그 우리 본인 이름은 폴더 있잖아요. 여기 그죠? My First Web Page. 이거를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할 때는요, 여기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드래그 하셔야 돼요. 드래그 하고 드랍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는 파일에 폴더 열기로 이렇게 해서 폴더 선택하시고 이렇게 여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를 한번 닫아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닫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거를 직접 우리가 예전에는 썼어요. 예전에는 메모장 같은 걸로 직접 다 적었다 이 말입니다. 타이핑. 근데 이제 뭐 좋은 거 툴이 계속 발전되잖아요. 프로그램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다. 처음부터 이거 외우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야 됩니까? 뭐 요거를 제가 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걸 다 일일이 뜻을 음미하면서 한자 내가 다 쓸 수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공부는 그렇게 해서 4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필요하면 또 4년 더 하고 필요하면 또 몇 년 더 해서 박사까지 하면 돼요.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이것만 HTML만 저랑 10월 달까지 그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다 못 끝내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실무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실제로 거기에 이제 맞춰진 교육이니까. 그 여러분들도 복습이나 공부하실 때 그거에 초점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A부터 차근차근 Z까지 밟아 나가겠다. 오래 걸리고 지칩니다. 쉽게. 양이 뭐 단순히 한 몇 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거, 내가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사이트,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개념을 거꾸로 하나씩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지. 모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래요.
그렇지 이거를 하나 차근차근 뭔가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특히나 이 코딩 공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근데 성격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뭔가 하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으로 못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타고나는 천성은 사실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을 하고 살면은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간다. 그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걸 이해를 다 못하고 넘어가는 게 찝찝하지만 그래도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걸 의식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서 뭔가 하나가 완성된 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하다 만 것만 계속 나와요. 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들이 그렇습니다. 뭐 디자인 작업도 그렇고 영상 작업도 그렇고 뭔가 데드라인이 있으면 데드라인이 없는 마감 기한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안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성된 걸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다 만 것만 나와요. 그거를 조금 의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거는. 자, 일단 볼게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 요거 지금 이 꺽쇠로 표현되어 있는 얘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 태그라고 해요. 태그. 그냥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 문서는 HTML은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태그 이름이에요. 얘들이. 태그 이름. 자, 초록색 글자는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doctyp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큐먼트 웹 문서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웹 문서의 종류는 요 초록색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태그의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 이제 개발에서는 attribute라고 합니다. attribute. 자, 속성. 그 속성이란 말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나와요. 그때는 property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자, 네, 어쨌든 웹 문서의 종류는 HTML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HTML 아이콘이 이거 숫자거든요. 지금 이게 5라는 숫자예요. 약간 방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5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HTML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다가 지금은 HTML5인 거예요. 5. 자, 이거는 HTML5로 이루어진 웹 문서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저걸 표시를 하면 웹 브라우저가 이거 HTML5로 작성된 웹 문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알아들으라고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문서, 이 태그가 있죠. 태그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태그가 있고 끝나는 태그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시작하는 태그, 끝나는 태그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라는 게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시작하는 태그,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 혼자 시작하고 지 혼자 끝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부모 요소, 자식 요소, 하위 요소, 상위 요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위 요소 아래에 하위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집어넣느냐? 여기 시작하고 끝나는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닫아보겠습니다. head, body 이렇게 있죠. HTML 문서가 시작됩니다 하고 랭은 랭귀지라는 속성인데 랭귀지 이 웹 문서는 English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KO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웹 문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면은 KO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EN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KO로 바꿀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바꾸니까 이 파일에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저장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뭐 매번 파일에 저장 이거 누를 수 없으니 컨트롤 S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 하얀색 동그라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죠? 네. 자, HTML 요소. 자, 이 태그의 하위 요소는 헤드라는 것과 body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웹 문서의 정보는 헤드라는 태그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웹 문서는 이 웹 문서는 HTML 뭐 5고 뭐고 그 다음에 웹 문서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글 파일도 한글 파일 제목이 있고, 그죠? 엑셀 파일도 엑셀 파일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웹 문서의 정보를 이 헤드라는 태그 안에다가 적어주는 거고, 실제로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이 body라는 태그 안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화면 나오는 거. 자, 이 헤드 요걸 탁 열어보면, 자, 스타일 제가 좀 달아볼게요. 헤드 태그 안에는 메타, 타이틀, 스타일 어제 적어놓은 게 요 세 개입니다. 그죠? 요 세 개예요. 메타는 정보라는 뜻인데,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일일이 다 적지는 않으니까 느낌표 엔터 탁 누르면 완성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메타라는 거 캐릭터 셋 UTF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야 한국어는 한글은 한글이고 영어는 영어고 일본어는 일본어다라고 알지 컴퓨터는 몰라요. 그죠? 그럼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코딩. 여러분들 특수기호 쓸 때 뭐 로마 기호 숫자 뭐 이렇게 또는 뭐 아스키 문자열 뭐 좀 이런 거 한 번씩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글자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씩 글자 막 깨져 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인코딩이 잘 안 된 거거든요. 인코딩을 우리는 한글을 인코딩을 UTF-8이라는 걸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메타는 아까 전에 제가 반응형이라는 거, 화면 디바이스 너비가 달라질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레이아웃이 변형되거나 하는 그런 반응형 페이지, 그거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뷰포트는 화면이라는 거고, 요 컨텐트라는 게 with 디바이스 with, 너비는 디바이스 너비의 초기 스케일은 1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반응형이 제대로 동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타이틀이라는 거 안에 적혀 있는 글자는 웹 문서의 제목이에요. 자,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어제 라이브 서버 있죠? 오픈리드 라이브 서버 요거 클릭, 화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적혀 있고 얘는 다큐먼트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열어놓은 거 맞죠?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게 타이틀 안에 적었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웹 문서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선생님 이거 쌤 스타일도 화면에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 안에 적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웹 문서의 스타일은 CSS라는 다른 언어로 작성해야 돼요. CSS는 웹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포함되어 있죠.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SS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타일이라는 HTML 태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 적었다 해서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표현해요. 내부 스타일 시트. 이거 CSS입니다. 그래서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 문서에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를 담당은 하지만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아까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스타일즈라는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 이거 있죠.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랑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라서 웹 문서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실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 듣는 거라서 그죠. 자, 바디 있죠. 바디를 열어보면 이제 여기 H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H1이라는 게 뭐냐, 바디 안에다가 적어주면 화면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H1이라고 적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서식 태그라 그래요. 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서식 태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H 태그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서식 태그 중에 H1이라는 거는, H는 제목을 뜻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큰 제목이에요. 큰 제목. 제일 큰 제목. 근데 제일 큰 제목,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크다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가 큰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H1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 페이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가 지금은 좀 크지만은 작게 적으면 덜 중요한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또 의미가 모호해지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의미가 있는 태그라고 해서 또 시멘틱 태그라고도 표현해요. 의미가 있는 태그를 쓴다 이렇게요. 우리가 화면 실제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바디 안에 이거 적었는데 이거 왜 안 나옵니까? 얘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적기 위해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쓴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바깥으로 나중에 빼낼 거예요. 네, 빼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 펑션, 기능. 네, 기능을 담당하는 거다. 화면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거냐? 여기 다큐멘트에다가도 적어볼까요? 나의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많은 것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죠. My First Web Page라는 여기를 우리는 지금 탐색기에서 봤을 때 이 폴더로 봤을 때 제일 최상위예요. 최상위 폴더. 그 위엔 더 이상 없어요. 선생님 그 위에 황준하라는 내 이름 된 폴더 있는데 그거는 여기 안 열었잖아요. 여기 안 열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My First Web Page라는 폴더 자체가 최상위예요. 최상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를 뭐라 표현하냐면은 루트라고 표현해요. 루트다. 이렇게 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루트 아래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index.html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있으면 안 돼요. 첫 페이지는 무조건 index.html. 첫 페이지라는 거는 내가 뭔가 www.naver.com 딱 했을 때 들어갔을 때 처음에 보이는 화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처음에 보이는 화면 있죠. 네, 그걸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거기는 index.html 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이 이름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화면에 요 나의 첫 번째 웹페이지다.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뭔가를 다 집어넣으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도 끝도 없겠죠. 그죠? 굉장히 뭔가 많아지겠죠. 글자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다가 이런 스타일과 자바스크립트를 다 넣어놓지 않고 외부로 빼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요. 오른쪽 클릭. 새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새 폴더. 여기다가는 CSS라고 할게요. 소문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 케밥 케이스로 소문자로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클릭, 새 폴더, 자바스크립트 그냥 J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머티리얼 아이콘 어쩌고 저쩌고 익스텐션즈를 설치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안 보이고 그냥 화살표로 보여요. 폴더는. 어쨌든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폴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셋 이렇게 에셋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영상을 편집을 했던 뭐 모션 그래픽을 했던 영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영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영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내가 받아야 돼요. 이런 영상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메인 제일 첫 번째 영역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럼 그거를 받아서 어디다가 넣어놔야 되느냐? 요 폴더 안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이라 그래요. 에셋. 이 에셋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는 뭐 이미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콘 있죠. 이런 아이콘 여기 보면은 이런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콘 그죠? 이런 것도 그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요런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저 안에 넣는 거예요. 아이콘은 아이콘 폴더 만들어서 또 안에 넣어놓고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 만들어서 넣어놓고 영상 같은 비디오 폴더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SS에다가 요 폴더 있죠. 폴더 오른쪽 클릭해서 새 파일. 그럼 요 아래에다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그냥 style.css라고 할게요. 파일이에요. 파일 style.css. 자, 자바스크립트도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새 파일 여기 안에다가 스크립트라고 할게 그냥 .js 이렇게. 구조가 여기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죠? 비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본 폴더 구조다. 알겠죠?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이렇게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돼요. CSS에 요 넣고 이름은 요 파일명은 좀 바뀔 수도 있으나 요 폴더 구조는 요대로 루트에 index.html 무조건 있어야 되고 CSS 폴더, 자바스크립트 폴더, 에셋 폴더 요 세 개 있어야 되고 CSS 폴더 안에는 스타일, JS 폴더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는 파일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로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index.html 여기 이렇게 되죠. index.html에 여기에서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요놈이 CSS라 그랬죠. 자, 컨트롤 X 잘라 볼까요? 그래서 style.css 파일 열고 거기에다가 컨트롤 V, 자 컨트롤 S 저장. 자, 요게 CSS입니다. 이게. 그리고 HTML 가서 스타일 태그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요 놈을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X script.js에 가서 컨트롤 V 컨트롤 S 저장. 이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자, HTML 가서 스크립트 태그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시고 저장.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는데. 자, 여기에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CSS 코드를 style.css 요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는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화면 띄워놓은 거 보시면은 달라졌어요. 색깔이 빨간색도 아니고, 그죠? 네. 이 CSS 파일이 지금 요 index.html 안에 안 있고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해요.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외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와야 돼요. 불러와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 자, 요 타이틀 밑에다가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2번 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슬래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상한 모양이 생기죠? 저걸 뭐라 그러냐?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 주석이라는 거는 메모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코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뭘 하고 있다라고 메모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나 혼자 하면은 주석, 근데 나 혼자 해도 양이 많아지면 이게 어디 있었더라 찾아야 돼요. 나중에 코드를 고치려면 코드를 확인하려면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있었더라 한참 찾아야 돼. 근데 적절하게 이렇게 주석이라는 거를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해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겠지. 그죠? 그래서 자, 이 표현하는 거는 컨트롤 슬래시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볼까요? 외부 스타일 시트 연결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실 때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아, 여기가 외부 스타일 시트 연결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나중에 보더라도. 자, 여기서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지 말고 줄내림 하는 거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줄내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CSS 연결하는 외부 스타일 시트 연결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어떤 태그냐? 여기에다가 링크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emit이라고 약어입니다. 약어. 저기 뜨죠? 저 때 엔터 누르면 돼요. 엔터. 자, 링크라는 태그가 있어요. 링크라는 태그는 뭐 열고 닫고가 아니고 화면에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글자로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서 열고 닫고 해서 뭔가 감싼다고 표현하거든요. 얘는 나의 첫 번째 웹페이지란 글자를 H1으로 감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쌌다고. 네, 그게 아니고 뭐 감싸고 말고 할 거 아니고 헤드 태그 안에 있으니까 웹 문서의 정보를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한번 뜯어보면은 이 속성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href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게 뭐 하이퍼 레퍼런스 뭐 하여튼간에 정확하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href라가 있고 rel인데 얘는 relationship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rel이라고 할게요. 얘는 뭐냐면은 이 스타일 시트다 이 말입니다. 문서의 종류가 스타일 시트입니다. 그 말이에요. href는 뭐냐? 그러면 그 스타일 시트 문서 어디 있는데 이 말이에요. 어디 있는데? 경로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경로. 자, 요것도 잠깐만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루트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최상위라고 그랬죠. 최상위 폴더의 최상위. 뭐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얘를 내가 대한민국 구석 여기다가
여기 볼게요. https korean visit korea or.kr 이렇게 해서 이렇게 kr 이렇게 있잖아요. 루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슬래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일 최상위에는 뭐만 있습니까? 인덱스 html만 있었잖아요. 우리 그 인덱스 html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갑자기 뭐가 달라붙잖아요. 그거는 무시하시고 일단 이게 루트예요. 루트로 가면은 요로 바로 연결해 준 겁니다. 얘가 지금 이해됩니까? 이게 경로예요. 경로. 그러면 이 최상위 이거를 루트라고 이렇게 슬래시라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CSS 파일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루트 안에. 루트 안에. 이거는 폴더라는 말도 되거든요. 루트 안에 CSS 폴더 안에 style.css 파일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최상위 폴더 루트 안에 CSS 폴더라는 뜻이에요. 이게 슬래시는 폴더라는 말이고 폴더 그냥 슬래시만 있으면 제일 최상위 폴더 루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 있으면 이 이름의 폴더다 이 말입니다. 파일은 파일 확장자 명이 있죠. 파일 형식이 .css 이렇게요. .hwp면 한글 파일인 것처럼 얘는 css 파일인 거지. 그죠?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index.html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루트에 있어요. 루트. 맞죠? 루트에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ss 폴더 안에 style.css 얘가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그 구조 폴더 구조에서 css 파일이 위치한 경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느냐 그냥 C 이렇게 해보면은 자동 완성해줘요. css 폴더다 저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엔터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또 style.css 파일을 또 자동 완성해주죠. 엔터. 네. 그리고 저장해볼까요? 저장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스타일 시트 문서의 종류는 스타일 시트고요. 그 경로는 CSS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경로는 CSS 폴더 안에 style.css를 사용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딱 하는 순간 빨간색으로 다시 바뀌죠. 그죠? 빨간색으로 다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봅시다. 너무 또 많이 한 것 같으니까 폴더 구조 확인해 보시고 기본적인 폴더 구조는 index html 있어야 되고 폴더 3개가 있다. css 파일은 css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넣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 외부 스타일 시트 연결은 헤드라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적을 때는 스타일 시트의 경로가 href라는 요 안에다 적어줘야 되는데 css 폴더 안에 style.cs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확인해 봅시다. 이걸 열어놓은 걸 이제 F12번 딱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또 디바이스 토글 버튼은 좀 해제를 할게요. 이거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헤드 태그 안에 이제 내가 적은 게 외부 스타일 시트 연결 주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H1 있어요. 그죠?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요 주석 있죠. 이 주석하고 스크립트 태그. 이거는 우리가 넣지 않았는데 있어요. 맞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HTML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적지 않았는 것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죠? 내가 안 적었잖아요. 이 주석 코드 injected by live server 주석이랑 스크립트 태그 내가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듯이 얘는 HTML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웹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읽고 나서 만들 때 요 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느냐? 이 오른쪽 클릭해서 라이브 서버 있죠 이거 할 때 요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즈 이 확장 프로그램 얘가 거기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넣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은 건 아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작성한 거.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나의 첫 번째 웹페이지 요거 딱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아래쪽에 이런 애들은 내가 적은 게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 위에 H1에서 컬러, 레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내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맞죠? 그럼 얘들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그 웹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라고 해요. 지금 H1이라는 이 요소의 스타일이 글자 크기는 내가 이만큼 크게 안 했단 말입니다. 글자 크기는 지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위에서부터 요만큼 띄워라 뭐 여기서 얼만큼 띄워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적어 주지도 않았는데 왜 저기 위치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크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 걸 웹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덮어 쓰면 됩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스타일 시트는 말 그대로 스타일 시트고 캐스케이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가 있는 차례대로 계단식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어주는 게 덮어 써요. 이전에 쓴 걸.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하려면은 그 CSS 파일에다가 막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을 덮어 쓰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지금 다 만들어 볼지 그건 일단은 제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웹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디자인 누가 해주느냐 이 말이죠. 먼저 디자인부터 하겠죠. 그죠? 디자인부터 할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가 그 UI UX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 화면을 디자인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피그마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주는데 자, 이 이제 UI UX라는 말이 또 이제 나오는데 이 UI UX라는 말도 지금 우리가 이 그 사용자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홈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은 요렇게 말풍선이 나와요. 찜한 축제 보러 가기 이렇게 나와요. 그죠? X 누르면은 닫혀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했느냐? 이걸 클릭하니까 메인 페이지로 가고 요거를 클릭하니까 말풍선이 나온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경험. 맞죠? 이게 UX라고 하는 겁니다. UX.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이에요. UX라는 게. 그러면 UI는 뭐냐? 요걸 클릭했을 때 말풍선이 나온다라는 거는 경험이에요. 경험을 우리가 했죠. 이걸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고 사용자 경험을 주는 중간 매개체를 UI라고 하는 겁니다. UI. 자,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에 빨간색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TV 리모컨이거든요. 지금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겠죠? 그럼 꺼졌다 이걸 누름으로 인해서 TV가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겠죠? 그런 경험을 받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로. 그러면 얘는 뭐예요? 리모컨은 얘가 UI예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 전원 버튼 얘가 그 이 UI 중에 또 하나의 UI죠. UI 요소예요. UI 요소 맞죠? 예. 그래서 그러면 UI UX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 전원 버튼은 왜 왼쪽 상단에 있으며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 이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갖다 대기 쉬운 위치. 그죠? 그리고 제일 눈에 잘 띄라고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그게 UI 디자인이에요. 그럼 이걸 누름으로 인해서 TV가 켜지고 꺼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 그게 UX다. 그래서 그거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같은 겁니다.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인데 제가 설명한 게 거의 아주 정확한 뭐 100% 정확하다라는 표현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UX, UI는 UX를 제공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다.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UI UX 디자이너가 뭐 UX UI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UI UX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피그마에다가 우리는 일단은 조금 요걸로 볼게요. 이거를 디자이너가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화면을 보고 코드를 쓰는 사람이 코드를 써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AI가 내가 디자인했는 거를 AI가 보고 코드를 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코드 쓴 걸 보고 AI가 그대로 피그마에 옮겨 주거나. 근데 정확하게 100%안 됩니다. 내 입맛대로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온갖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개념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AI는 편리하게 쓰기 위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더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내가 그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뭐 여튼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죠. 일단 코드해서 구현 먼저 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요거를 피그마 켜볼게요. 피그마. 피그마. 자, 저는 로그인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열렸으면 우리가 첫 시간에 만들었던 요 페이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여기 가면 요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안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그죠? 자, 페이지 1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이름을 바꿀게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개발,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개발 시간이거든요. 뭐 일단 이렇게 해볼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UI UX란 정의, 뭐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을 보고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그죠? 그걸로 나중에 참고해서 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또는 이제 책 있죠. 책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셔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프레임 1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택해서 지울게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알겠죠? 자, 요거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코드 쓰는 사람이 여기에 H1이라는 글자 태그를 써서 이렇게 글자 놓고 스타일링을 갖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는 누가 정한 거를 받느냐?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는 의도가 있겠죠. 그거를 의도를 구현한 겁니다. 화면에. 자, 우리 거꾸로 가는 건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는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획부터 해서 화면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 잡을지 구성할지 잡고, 그냥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화면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 했는 거 가지고 코드 써서 구현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배포하고, 그게 순서고,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역으로. 배포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코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됐으며 이거를 디자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할 때는 다시 기획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기획을 하려면 뭘 알아야지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기획부터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꾸로 해보는 거야. 어쨌든 자 여기에 자 프레임으로 여기다가 그냥 빈 공간에 클릭해봐요. 그냥 클릭하면 드래그 드랍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프레임 1이에요. 자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디라고 해볼게요. 바디. 자 바디라고 할 건데 자 이거를요 나중에는요 뭐 이름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을 항상 지정을 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프레임 아까 전에 이렇게 프레임 1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대로 놔두지 말고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네이밍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하라는 것도 뭔가 정답이 있는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HTML 코드랑 이거랑 연계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바디라는 거는 뭐죠? 화면이에요. HTML 그 코드 안에서 바디 안에다가 뭔가를 적으면 화면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응? 네, 그래서 바디라고 해본 거예요. 요게 사이즈가 자 요거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이아웃 패널 있습니다. 레이아웃 패널. 여기 너비, W가 너비예요. H가 높이입니다. W는 width, 높이는 height. 네. 단위는 다 픽셀입니다. 100픽셀에 100픽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1920에 이렇게 해봅시다. 알겠죠? 자 너비를 여기다가 하고 1920 이렇게 하고 엔터 딱 쳐봐요. 늘어나죠 이렇게. 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와요. 내가 요 요소를 레이어에서 클릭하거나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거나 해야지만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패널들. 자, 그 다음에 화면 이 높이는요 1080이 아닙니다. 실제로 1080이라는 거는 모니터 위쪽 끝에서 여기 완전 끝에 여기까지가 1080이에요. 그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위에 여기 이거 빼고 탭 빼고 이 주소창 빼고 저는 여기 북마크 있으니까 이거 빼고 윗부분 있죠 요거 이 부분 빼고 그 다음에 밑에 작업 표시줄 있어요. 이거 빼고 여기서부터 요까지입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높이. 이게 한 953인가 뭐 983인가 뭐 이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높이는요 늘어나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니까 높이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높이는 크게 관계 없다. 어차피 늘어나니까.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사용자한테 뭔가 경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UI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이 레이아웃 자체도 전부 다 UI인 거예요. 레이아웃 잡았는 것 자체도. 여기에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여 막 저절로 막 움직이죠. 예, 다음 이미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넘어가는데 얘가 이 높이를 이쯤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잘리게 해놨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할까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UI 디자인을 잘 못했다 이 말이죠. 편리하지 않잖아요. 이걸 내려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잘리지 않게 어떻게 잘 내가 높이도 정하고 위치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용자한테 요거를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려면 이 높이가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맞나요? 처음에 딱 보이는 이 영역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요 헤더의 높이는 얼마로 하고 여기 이미지는 한 요 정도로 보이게 하는 게 안전하겠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생각을 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1080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80이라는 소리고 여기는 그거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953인가 983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별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여기다 953 이렇게 해볼까요? 한 이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는 화면은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사이즈가. 자, 글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는 맞죠? 글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글자가 바디 안에 H1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박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H1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요거는 도형입니다. 도형 그리기인데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렉탱글 라인 뭐 엘립스 뭐 여러가지 있죠. 도형이지 박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겁니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프레임 1 바디 박스 안에 프레임 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부모 요소. 얘는 자식 요소겠네요. 맞나요? 예, 프레임 1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봅시다. H1 이렇게. 실제로 이 H1 안에 뭐가 있어? 글자가 있어요. 자, 글자 입력하는 거는 여기 밑에 T라는 아이콘 있죠. 이렇게 생겼는 아이콘 있죠. 텍스트 툴바에 요거 클릭. 그 다음에 H1 여기 박스 안에다가 그냥 클릭해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웹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지만은 이 위치마저도 스타일이에요. 코드에서는 글로 적어줘야 돼요. 뭐 왼쪽에 가라, 오른쪽 가라, 왼쪽부터 얼마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간격은 얼마큼 되라 이런 거 글자로 적어줘야 되거든요. 이 박스 자체가요. 이 박스 자체가 글자보다 훨씬 더 크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맞죠? 이 박스에는 H1이라는 박스에는 너비 높이가 없단 말입니다. 맞죠? 색깔만 있을 뿐 너비 높이가 없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줄일 건데 손으로 줄이지 말고 자동으로 정렬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그마에는. 그게 뭐냐?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 그거를 많이 씁니다. 자동으로 뭔가를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드래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드래그 하면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만 뭔가를 해줘요. 코드 환경하고 비슷하게 맞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 클릭. 요 H1이라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거기 보시면 Add Auto Lay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A거든요. 많이 쓰니까 Shift A. 이제 두 번째부터는 Shift A로 할게요. 요걸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요 H1 요거를 선택하고 Shift A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이 글자가 있어요. 글자를 내가 이렇게 옮기려고 이렇게 하잖아. 보세요. 안 돼요. 드랍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동 정렬이라서 그래요. 자, 모양이 바뀌었어요. 아이콘 모양이.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이콘 모양이 자동 정렬이라는 오토 레이아웃을 딱 적용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바뀌었죠. 저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나올 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일단은 자 이렇게만 해놓고 자 요거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 패널에 가요. 자 요거는 저랑 똑같이 누릅니다. 자 일단은 너비 W340 되어 있는 걸 요거를 클릭하셔서 나도 허그로 하시고 높이도 요거 클릭해서 허그 콘텐츠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요게 뭔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저랑 같이 따라해 봅니다. 저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걸 0으로 바꾸고 여기 총 9개의 뭐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왼쪽 상단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 0 숫자는 다를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여기도 0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그 H1이라는 박스 있죠. 저 요소는 너비 높이가 없습니다. 너비 높이가 없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소의 하위 요소 글자죠. 글자. 그 글자가 늘어나는 대로 H1의 박스가 넓어지고 높이도 늘어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너비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식에 의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됐어요. 이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맞춰봐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H1형을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딱 갖다 대면 약간 주황색 선이 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딱 확대 막 하면 작은 네모가 보입니다. 여기 픽셀 하나예요. 저게 1픽셀입니다. 자, 여튼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봅니다. 바디 박스 안에 바디 요소 안에 H1 있어요. H1 요소 있고 H1 요소 안에 글자 들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구조가 똑같죠? 그죠? 예.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코드 쓰는 사람이 이걸 보고 코드를 쓰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잘 구조를 잡아주면은 AI한테 맡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만들어주겠죠. 코드를 잘 써주겠지요. 그럼 이상하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구조 잡았는데 왜 니는 이렇게 구조 잡았니? 코드 쓸 때 왜 이렇게 코드 썼니? 맞죠? 물어볼 수 있겠지. 왜? 아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HTML의 구조는 자 피그 HTML의 구조는 바로 뭐다? 어디서 왔다? 피그마의 레이어 구조에서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피그마의 레이어 구조에서 HTML 구조가 왔대 말이에요. 물론 피그마라는 툴은 한참 뒤에 나왔어요. HTML이 처음에 나오기 전부터 나왔어. 아니 한참 후에 나왔어요. 한참 후에. HTML 훨씬 더 이전에 나왔죠. 옛날 뭐 1990년대부터 월드 와이드 웹 어쩌고 그거 할 때부터 HTML이라는 게 있었지. 지금처럼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홈페이지를 뭐 만드는 데 있어서. 피그마는 한참 뒤에 나왔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피그마의 레이어 구조에서 HTML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코드를 쓸 때 이 레이어 구조를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자이너가 개떡같이 만들어주면은
일하기 싫겠죠. 같이. 디자이너가 모든 디자이너가 이 HTML을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일인 거잖아요. 그건 일이잖아. 일은 되게끔 하는 거지. 맞잖아요. 뭐 일을 잘하면 좋죠. 근데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하다 보면은 일은 되게끔 하는 게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HTML 이렇게 쓰기 뭐 힘드니까 좀 구현하려면은 좀 뭐 힘들다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지 잘 설명을 해야 되고 디자이너도 아 그렇구나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왜 안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옮기면 되죠. 디자인 이력도. 그러면은 코드 쓰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 진도 안 나가겠죠. 일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이너가 AI 이용해서 이거 쓰기도 하고 코드 쓰는 사람이 피그마로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것만큼 안 나오고 개발자가 코드 쓰는 것처럼 탁 정확하게 또 안 써줘요. 예. 안 써줘서 중간중간에 계속 검토는 해야 됩니다. 검토는 해야 되고 그게 뭐 지금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훨씬 더 편리해지긴 했으나 하여튼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그렇다 어쨌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자 이제 하면 얘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띄워져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선택자 셀렉터 해서 요 글자를 딱 클릭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거 박스 모델이라는 건 내일 할 겁니다. 내일 할 건데 잠깐 설명을 조금 오늘 좀 해볼게요. 자, 모든 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H1을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 박스가 이렇게 전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왜 전체 다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전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주황색으로 위아래 뭔가 있어요. 이렇게 저게 뭐냐 마진이라고 그래요. 이거 내일 다시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내일은 자 마진이라고 합니다. 여백이란 소리예요. 자 이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화면이 있기 전에 다 뭐가 있었습니까? 종이가 있었어요. 종이에 있는 어떤 인쇄물을 하는 건 편집 디자인이거든요. 그 편집 디자인에서 온 용어들이 많아요. 마진은 편집 디자인에서 왔는 용어입니다. 여백이라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한 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한 줄 박스가 끝까지 다 차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마우스 올리니까. 맞죠?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말이고 자 폰트 사이즈가 여기에 E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웹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입니다. 여기에 2배라는 소리예요. 그 32픽셀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마진이 있는데 0.67e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6 곱하기 0.67 하면 돼요. 여기 0.67이야 87이야 이건 뭐야? 요 밑에 이거 보면 돼요. 이거를 여기 있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이거 다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계산기 없어도 되는데, 자 글자 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요. 글자 요 선택하고 오른쪽에 타이포그래피 패널 가면 돼요. 자, 타이포그래피 패널에서 요거는 글꼴입니다. 인터라는 글꼴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크롬의 지금 글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스템 글꼴이에요.
내 지금 PC에 고딕으로 설정돼 있으면 고딕으로 나오고요. 근데 디자이너가 나는 다른 글꼴을 쓰겠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스템 글꼴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굳이 뭐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글자 요게 크기예요. 요거는 글자 굵기인데 글자 크기 12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2배라 그랬죠. 16의 2배 32라고 하겠습니다. 3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폰트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뭐라 되어 있냐, 볼드라고 되어 있어요. 볼드. 폰트 웨이트는 글자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가 이거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자. 여기 볼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레귤러가 아니라 요걸 클릭해서 볼드로 바꿔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H1이요. H1. 요거를 박스가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요렇게 드래그해요. 드래그해서 끝까지 한 줄 다 차지해요. 이렇게. 너비가 1920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1920보다 좀 작아요. 지금은. 근데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920. 그리고 위 공간과 아래 공간이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H1 요거 선택하고 오른쪽에 여기요. 여기 위아래, 이거 위아래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다가 16 곱하기 0.67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엔터 해볼까요? 됐죠? 요렇게요. 마우스를 올리면은 여기에 뭔가 빗금으로 보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여백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정확하게 얘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여백을 주면 되겠다. 지금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러 레드죠.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와요. 컬러 피커가 나오는데, 자, 주로 우리가 쓰는 게 RGB 화면이라서 RGB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6진수 헥스 코드라 그래요. 헥스.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RGB는 화면이라서 그래요.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 다 섞으면 무슨 색이에요? 응? 뭐라고요? 흰색, 빛의 삼원색이라서. 네. 헥스는 요거를 16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앞에 샵을 붙이고 여기가 두 자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예요. 레드 값이 F, 그린이 00, 블루가 00인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은 F00이네요. 지금 맞죠? 네, 요거를 글자 피그마 돌아와서 글자 여기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Fill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0000은 검정색이야. F 0000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저게 레드입니다.
레드. 왜 저렇게 쓰느냐? 여기는 빨간색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빨간색이 그냥 하나뿐인가? 시뻘건 색깔도 있고 약간 칙칙한 빨간색도 있고 그죠? 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R 값 얼마, 그린 값 얼마, 블루 값 얼마, 예, 그걸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은 글자가 빨간색으로. 자, 디자이너가 화면을 이렇게 레이어 구조 잡고 여기에 위아래 여백 주고 글자 크기 주고 글자 색깔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요걸 보고 요걸 찍어봐서 글자 색깔이 FF00이네, 위아래 여백이 뭐 이 정도네, 예? 한 줄 다 차지하네,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코드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오늘 했던 거는 뭐다? 요 태그, 웹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봤고, 바디 안에 뭔가 적어야지 화면에 나오고, 그죠? 외부 스타일 시트, 그리고 요거를 피그마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 했는가를 확인해 봤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것도 오늘 이제 영상은 또 올려놓을 겁니다.